사는 곳이 도농복합 지역이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요. 어르신들께 많이 고유어 배워둬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싹이 움트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물입니다. 정답입니다. 과실을 씨가 박힌 부분. 정답입니다. 소주분을 딛고 신나는 반전을 보여주겠다. 아자아자!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달인에 도전한다. 오늘의 우승자 정희연. 오늘의 최종 우승자, 그 주인공은 정희연 씨입니다. 정희연 씨가 처음에 취업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은 남원시 왕정동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일단 흔히 동사무소라고 말하는 곳에서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만 떼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자리에 앉아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 일자리 알선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세요?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이제 갓 새내기인데 사회생활 하면서 특히나 주변에서 반전 매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수줍음 많이 타고 전엔 누가 부르기만 해도 막 얼굴이 확 빨개진다던가 그랬거든요. 근데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신나게 막 놀다가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정말 조신하게 이렇게 입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맞냐 이런 식으로들 말씀들 하세요. 아니 오늘 과정에서도 반전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사실 2단계 마지막 문제 직전에 사실 꼴찌였잖아요. 네. 또 한 번 도약하셔서 오늘 달인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희영 씨가 오늘 달인에 오르게 되면은요, 제 31대 우리말 달인에 오르게 됩니다. 획득할 수 있는 상금은 총 3,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희연 씨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둥지. 맞습니다. 이것은 외아들이나 외딸을 귀엽게 이르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막둥이. 막둥이 아니지요. 막둥이는 막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고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보지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게를 이르는 부사로 즐거이가 있죠. 이것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를 이르는 부사입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주의 부탁이라면 이렇게 들어주셨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기꺼이. 기꺼이 맞습니다. 이것은 솟구쳐 뻗치거나 내리 쏟아지는 굵은 물줄기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바다에 포탄이 떨어져 이것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물기둥. 물기둥 맞습니다. 이것은 주저앉거나 누워서 두 다리를 번갈아 내뻗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몸부림을 하는 일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아울러 온갖 힘이나 수단을 다하여 애를 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죠. 흔히 이것을 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발버둥. 발버둥 맞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버팀목. 버팀목 맞습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데요. 아무리 형편이 이것이라 해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지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목구멍이 포도청. 맞습니다. 옷을 입은 채 아무것도 덮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잠을 등걸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피곤하여 아무데서나 쓰러져 자는 잠을 이르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멍석잠. 멍석잠. 맞습니다. 이것은 일을 시킬 때에 대강의 방법을 일러주고 필요한 여러 도구를 챙겨주는 일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입사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이거를 해줘야지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안 나셨나 봅니다. 10번 문제는 가로로 사음절입니다. 억지로 우는 울음을 강울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우는 울음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약간 굽거나 휜 부분의 가장자리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흔히 눈이나 입에 언저리를 이를 때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울. 시울. 맞습니다. 이것은 오래 두었던 물건이나 오랫동안 처리하지 아니하였던 일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두에 익어 된장을 꺼내 먹었더니 깊은 맛이 났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무기. 무기 맞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험한 산길에서 바위 같은 것에 등을 대고 겨우 돌아가게 된 곳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5번) 문제 가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일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차림. 차림. 차림 아닙니다. 차림은 옷이나 물건 따위를 입거나 꾸려서 갖춘 상태고요. 여기서 묻는 건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회는 끝이 났습니다. 아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아는 문제. 몇 번 문제 풀까요? 2번 풀겠습니다. 2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아까는 막둥이라고 했죠. 외아들이나 외딸을 귀엽게 이르는 말 뭐라고 할까요? 외둥이. 외둥이 맞습니다. (9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을 시킬 때 대강의 방법을 일러주고 필요한 여러 도구를 챙겨주는 일.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입사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이거를 해줘야지. 선잠풀이로 하겠습니다. 선잠풀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건잠머리입니다. 건잠머리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 맞춰서 오늘 획득 상금 150만 원입니다. 이 건잠머리를
받기만 했지 시킨 적이 없어서 잘 모르셨나요? 신입사원이라. 앞으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네. 건이 열렸어요. 정말로 우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우는 것. 건성울음? 그렇습니다. 건성울음이고요.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13번 문제. 옳고 그른 것을 다스리는 사람. 잘 모르겠네요. 도무지가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리고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험한 산길에서 바위 같은 것에 등을 대고 겨우 돌아가게 된 곳, 지돌이라고 합니다. 지돌이. 그러면 15번 문제 하나 남아있죠?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일, 격이라고 합니다. 싼기역 받침의 격이.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뭐 또 써보고 늘 그런 모습을 보고 공부할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참 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윤행심 씨도 200점 도전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서 속이 상하다 그런 뜻으로 얘가 그렇다 해준 것 같습니다. 국수발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기억을 보고 발이니까 국수겠구나 했어요. 어제는 공부할머니, 오늘은 달인할머니 지화자! 공부할머니의 명예를 걸고 달인에 도전한다. 오늘의 우승자 윤행심. 오늘의 최종 우승자 윤행심 씨와 달인 도전에 나섭니다. 윤행심 씨가 오늘 우승을 하셨는데 공부할머니라고 손주들한테 불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도 우리말 겨루기 준비할 때 그 책상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책상에 앉아서 항상 공부를 합니다.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요. 신문을 항상 정독을 하는 편인데요. 또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신문에 우리말 바르기라는 그런 코너가 늘 나오거든요. 그것도 어려서 주고 제가 이제 눈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큰 글씨로 써서도 줘요. 이번에도 아까 3단계인가 뭘로 나왔는데 그것도 딱 찍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사전도 이렇게 보다 보면 금방 해져요. 해지면 또 감쪽같이 잘 붙여서 줍니다.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요. 아니 오늘 방송 보는 많은 여성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제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고요. 야, 집에서 공주 노릇하냐? 그래요, 그 나이에. 오늘 그리고 달인이 되면은 손주들이 할머니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다른 할머니 그러겠죠. 달인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행심 씨와 이제 공부 할머니를 넘어서 달인 할머니 도전을 해볼게요. 오늘 윤행심 씨가 달인이 되신다면은 획득할 수 있는 상금은 3,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윤행심 씨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여기 있는 15문제를 풀면 됩니다. 1번부터 풀어보지요. 1번은 가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수요를 세는 맨 처음 수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아울러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를 이르기도 하죠. 우리 모두 마음을 이거로 모아 뭉칩시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하나. 하나 맞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철도 따위에서 교차 지점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신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시설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입체 교차로나 인터체인지를 이것으로 순화해서 많이 부르기도 하죠.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나들목. 나들목 맞습니다. 이것은 의견이나 주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낱말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이거가 높아지고 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목소리.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은 조각을 이루는 고유어입니다. 아울러 명사 뒤에 쓰여 그것이 아주 하찮음을 이르기도 하죠. 종이 이거, 헝겊 이거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쪼가리. 쪼가리 맞습니다. 이것은
물건가에 돌린 언저리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선물 상자의 이거에는 예쁜 꽃무늬가 둘려 있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가생이. 가생이 아닙니다. 가생이는요, 가장자리의 방언입니다. 가로 시작하는 다른 삼음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이것은 출생한 후 한 번도 깎지 않은 갓난아이의 머리털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무엇일까요? 베넷머리. 베넷머리 맞습니다. 이것은 한데 어울리지 아니하고 조금 동떨어져 행동하는 사람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길을 걸을 때 걸려 방해가 되는 돌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아울러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걸림돌. 걸림돌 맞습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릅니다. 비슷한 뜻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아, 10번 문제 아쉽게 놓쳤습니다. 다음은 11번 가로로 삼음절입니다. 이것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같이 모인 동아리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유어로 있는 전부, 쪼개거나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또는 온전한 것을 이르는 명사입니다. 또한 전부 다를 이르는 부사이기도 한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온통. 온통. 온통? 맞습니다. 이것은 성이 나서 펄펄 뛰는 모양을 이르는 부사입니다. 아울러 여러 길이 될 만큼의 높이로를 이르기도 하는데요. 화가 난 친구는 이렇게 날뛰며 소리 질렀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길길이. 길길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쪽 저쪽에 가까운 이웃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집과 집 사이에 남은 길고 좁은 빈터를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아빠와 나는 이거를 꽃밭으로 꾸몄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첫 번째 기회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문제 선택부터 한번 해보죠.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속담 문제 9번. 9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자,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나타내는 속담 뭐가 있을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속담 맞췄으니까요. 몇 번 문제 풀까요? 7번. 7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한데 어울리지 않고 조금 동떨어져서 행동하는 사람. 배돌이. 배돌이.
맞습니다. 11번. 11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여 같이 모인 동아리. 한통속. 한통속.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문제만 더 맞히면 됩니다. 하나 더 풀어보죠.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10번. 10번입니다. 일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이나 물건 따위를 한무엇천이라고 하죠? 한미천. 한미천, 한미천 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세 개만 더 풀면 돼요. 세 개만. 5번, 14번, 15번. 14번. 14번. 이쪽 저쪽에 가까운 이웃. 뭐라고 할까요? 길이웃. 길이웃, 길이웃. 정답 아닙니다. 삼이웃이라고 합니다. 삼이웃은 나, 왼쪽, 오른쪽, 이쪽, 그쪽, 저쪽에서 써서 온 삼을 써서 삼이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행심 씨 오늘 총 12문제 맞춰서 200만 원 획득했습니다. 네, 5번 문제 나셨다고요? 아니, 지금은 아는 문제 같아 생각이 딱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물건가에 둘린 언저리, 가두리. 가두리. 아, 가두리였고요. 아휴, 하나 남았네요. 이제 15번. 집과 집 사이에 남은 길고 좁은 빈터. 뭐 고사시나 그런 건 생각나는데 다른 거 고사도 알고 계셨군요. 네. 쉴터라고 합니다. 아, 쉼터.